앞서 조은희 간사님이 정말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주셨네요. 선관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박찬진 증인, 예, 지금 자제분이 방금 이런 문제와 연루되어 있다 또는 연관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몇 년 전이죠 그게? 2022년도에 저 2022년도 문제죠. 박찬진 증인은 사무총장으로 역임하셨죠? 최종 사무총장이셨죠? 사무총장 언제 임명되셨죠? 2022년 6월 9일자로 2022년 6월이죠. 예,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임기도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6월 9일날 임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벌어졌던 일을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 도대체 뭐 하는 조직입니까? 박찬진 증인과 송범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을 조은희 간사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 전 김 총장인데 우리 후보자님, 예,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통화에서 아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법관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32년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32년 동안 여러 판결을 하셨을 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잘 지내오셨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족 찬스, 채용 비리 이런 걸로 얼룩져 있는 선관위의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가 돼 있으세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황골 탈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죠.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때 자녀가 강화군에 9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옆에 계신 증인들과 똑같은 코스예요 보니까. 2020년에 승진하고 사무총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파견도 되고 상급 선관위 전보도 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관사도 줬다고 합니다. 관사 주는 걸로는 모자라서 번복 진술 자체를 2년 전에 했던 진술이 대검에 제출했던 서류 자체도 조작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선관위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뢰를 못 받는 퍼센티지가 47%에 육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나 조사를 해보면 30%도 못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선관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공직생활하던 그 김세환이란 분의 아들이 경력직 채용에 지원을 하고 선관위는 법령을 어겨가면서 그 김 총장과 근무했던 직원들로 시험위원들을 구성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취업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찬스를 통해서 시험위원까지 바꿔가면서 채용이 됩니다. 이 아빠 찬스라는 걸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중앙선관위 역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24회 실시된 경력 채용 과정에서 216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 회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만약 제가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선관위가 매우 골마 있다라는 점은 앞에 있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여기 같이 있는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 옆에 계신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님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은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곳으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이야기가 부정선거로까지 번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조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이 조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뭘 했다고 한들 믿지도 않고 신뢰를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은 채용 비리를 뿌리 뽑고 그리고 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이 부정선거 같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부터 선관위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죠. 채용 비리 문제는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채용 비리 문제와 그 부정선거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쪽이 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답을 잘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와 채용 비리는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시에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여기 있는 선관위의 문제, 조직적인 문제, 채용 비리라는 문제가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라는 점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부실 선거라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이 부정 선거에서 조금 수그러드는 우회하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로 드는 내용들 자체를 이 선관위 흔들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역시 우리 모든 선거의 근간이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 지금 현재 선관위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선관위가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라가 두 동강 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정말 뭐 격한 표현으로 세뇌당해가지고 모두가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범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개선책을 살려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